아니 지금 범선이 아무리 아니라도 저기 보면은 그 자기들은 그쪽에 네. 그 양평선생과 관계없이 잘해서 양씨들 그 미선 사업들 다 처음 맨으로 다 해놨단 말이오. 엄청나게 해놨어. 근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우기다가 꼭 자기들은 정하고 동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듣다 보다니까 답답해서 내가 써줘. 소통을 하고 싶다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어도 정함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큰 차원에서는 동양에 있어서 차. 적어도 지식인의 인권 사상은 그 끝통 아니게. 네, 정이 드릴까? 아니요. 범선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에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몇백 년, 몇천 년을 지낸 나라 나쁜 놈이 돼서 그런데 저보다 나쁘다고 나라 머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한번 생각해보면 내일 경목역열과 나오실 분 야, 잠깐, 저기. 있으니까요. 그 내일 일정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좀 할게. 네. 내가 돈을 좀 찾아와야 하는데 못 찾았단 말이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뭐 전화할 게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와봐 좀. 어이. 현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전화 내가 필요하면 할게요. 하나, 둘, 그러면 요거 지금 45만 원인가? 그러니까 50만 원 붙고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찾을 수는 있었는데 내가 지금 찾을 못 가더라고. 45만 원. 우선 거기다 내가 돈 좀 한 사람만 찾아갖고 내가 가지고 있으라니까. 네. 우선 요거 가지고 상의를 해서 그 시장 문제고 아픈 문제 우선 자네가 서울장하고 좀 상의를 좀 해서 오늘 요거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계획을 좀 세우자. 이제 아니요 내일 그 수업을 어떻게 하실지 대비하셔야 되니까 안내해 주시라고요. 내일 경목역열과 나오실 분 계시니까요. 오늘 얘기해 주셔야지 내일 일정은 잡으시죠. 내일을 근데 아침에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려니까 내일은 수업하지 말아야 해. 특히 아무리 시국이 이런다고 할지라도 정한 휴양지 진행하는 날에 코로나 핑계로 모두 흩어졌을 게 말지라도 그 별나 뭐 공부도 뛰어난 공부도 하도 아는 사람이 정한 휴양지 날에 여기 공부한다고 벌써 앉아갖고 휴양지는 오후나 지내자라고 하면 그것이 내 생각에 그것이 마음에 자기 아상을 지은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말씀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서 명목상은 10시에 출발한다고 하지만 10시 안 될지라도 돼. 그럼 여기서 10시에 모이기로 하고 10시 반에나 가도 돼. 그럼 오늘 지금 이 얘기해서 테레한테 전화해서 정리를 해놔라. 그럼 우리 내일 가고 우리는 거 가서 그 방에서 정리해서 그 상철이고 뭔그 제사 지내고 그 준비하지 말고 주가포 하고 깨끗한 간결한 준비를 해서 가서 거기 있는 거 갖고 뭐 도포 있고 그리고 무슨 뭔 얘기 하지 말고 무언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뜻은 얘기해놓고 나서 거기서는 사실상 또 밥 먹고 일단 복잡하니까 급해들 다시 와서 여기서 단촐하게 황토골에다가 준비를 해놔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황토골에 여기서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있는 대로 정성스럽게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러면 내일 정함 휴양제는 약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냥 인사만 드리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약속을 해야 할 것은 내가 사실상 정합 모시고 한 것도 없이 지금 5년간 이렇게 지냈다면 이제는 저도 이제 힘도 없고 또 하나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어떤 후진들이 있으니까 동생들한테 얘기해서 적어도 앞으로 문제는 안병훈, 박성무 이게 두 사람 중심이 되어서 여기서 정합 정신을 다시 선양하는 대세를 한번 만드는데 우리 주변에 어디 딱 깔려있냐. 간단히 말하자면 그 정합 정신을 갖고 목숨을 걸고 주장해 있었던 장성 피람선을 하선선이 있고 있고 또 그 뜻을 실천해왔던 율곡하고 관련된 것들이 다 깔려있고 더군다나 그 뜻들을 실천해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서 독립운동하고 연합 때 참여하셨던 터전이 바로 말하자면 특히 기고봉 선생 연결되어 있는 여기 월봉서원 있고 그 다음에 하서선에 계시는 아까 뭐 장성 피람 있고 그 다음에 안방준 선생 계시는 대계서원이 계시고 거기다가 여기 민족 외세에 관해서 목숨을 선양했던 대표적인 이쪽에 대표적인 사람 누구요? 저 맞음 고봉이 계시고 그 뭐라 그래 고봉 계시는 모든 데가 그가 월고 아이고 뭘 말고 고경면서의 포충사 말씀하시는 고경면서의 포충사 말씀하시는 거죠? 포충사 예. 그것만 하더라도 이쪽 흐름이 우리 한반도에서 어떻게 솔직히 말하자면 단군 이후에 내려왔던 맥 중에서 조선조 때 맥으로는 좀 되게 크단 말이오. 그 흐름을 우리가 시작하는 그 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었고 여기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말하자면 정암사상 갖고 이루어졌던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정론 갖고 목숨을 걸자고 했던 것들이 바로 4.19가 시작된 계기가 그것인가. 그러니까 그 맥으로 오자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는 말하자면 누구 조선조 양반 이해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신사적 기초로 보자면 이제는 옛날 제사 지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사상과 연결된 작업을 이제 적어도 너희들이 해야 할 때가 됐지 않냐. 그럼 거기다가 원로들까지 연결시켜서 적어도 우리 남도 내지 호남 중심으로 해서 정암 선생 정신을 지치주의 민본사상의 터전을 한번 탈려나가는 운동을 한번 해보자. 거기다 마치 공부 터전이 여기자 화담사로 되고 광주 향교가 연결되어 지도 하고 거기다가 아까 말한 정암사상 연결시키면 이 작업을 적어도 대충 안을 잡아갖고 언제 오냐 그러면 4월 말 대충 잡아서 5월 달에 적어도 정암사상과 관련되어진 민족 정기에 관련되어진 학술단체 내지 교육체제를 시작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그렇게 되면 그때 지금까지 맨 건물 안에서 그거 갖고 딱 날짜 받아갖고 제사지는 끝났잖아요. 그 제사지에게 돈 하나 먹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어도 정암정신과 관련되어진 민족 정교 관련 학술 대회를 시작해야 할 것이고 남북 통일 문제도 연결돼야 할 것이고 세계 평화 문제도 연결돼야 할 것이고 이것이 논의 한번 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 조그마한 공부하는 연구단체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럼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쉽게는 작게는 화순군에서부터 크게는 전라도 도지사한테 얘기해갖고 학자들 모임이 있을 때 공부하고 어른들도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주라. 그럼 그러면 적어도 퇴임하는 교수들이 자기 갖고 있는 책들은 헌책판 안 팔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모아가지고 그 후학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공부원 특전을 한번 만들자. 그 작업을 시작해봤다. 그래서 그 발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로 전남 지사한테 제가 쫓아가고 이 시작해볼까 생각합니다. 옛날 그 속으로는 시간이 있으면 잘 됐으면 이낙연이가 한번 기회만 얻으면 이낙연이 얘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다 적어도 우리 호남 민본정신 중심으로 하는 공부하는 사람 인재 모이는 터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집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이낙연이가 죽고 시집을 된게 바랐단 말이에요. 그 일을 좀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뜻이어서 그것은 언제 오냐. 이건 이제 4월 지나면 5월 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그만 해. 안병기 박성우를 만나갖고 여기다가 관이 끼니까 그래. 도지사하고 관련시켜서 혹은 새로운 시대에서 살 한번 먹어보자. 그 뜻을 실천해 나갔으면 쓰겠다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분들은 그동안에 우리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들 후학 총생들하고 연결시킨 작업을 꾸준히 해왔던 적어도 무진 6파라고는 6분 이쪽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던 분도 있습니다. 조선대하고 관련시키면 민학회를 만들어갖고 하지만 호남 민학회 중심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박선호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대학은 박정치 개인이 맺는 것이 아니라 설립 동지회들이 5만 5천 명이 돈대 맺는 것이다 주장해갖고 설립 동지회가 바로 말하면 민족운동, 민족교육의 중심을 세운 사람들하고 주장했던 양반이 바로 말하면 박태상, 옛날 박춘래 선생님입니다. 광양부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중심으로 박태상, 박선홍 두 분이 조선대하고 연결되어진 이쪽 지역에 그 현대사회에 있어서 젊은이들을 연결시키는 중심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전남대학으로 가서는 영암 출신 농촌 어촌 공동체 이론을 정립해갖고 우리 농경학을 정치가 출발시켰던 최지율 선생하고 그 이론을 더 받듯 거기다가 백제 때 왕인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천자문하고 논어가 들어와갖고 일본이 싹 정신 차려갖고 근대 국가에 미개 국가로부터서 개몽 국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을 설명했던 분이 바로 말하면 박광순 선생입니다. 박광순 선생에다가 거기다가 임진왜란 때 그 영광에서 나오신 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동자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그 사람도 갇혀갖고 새로운 학풍을 만들었던 양반이 누구냐면 바로 말하면 수은 강암 선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암 선생하고 다시 말해 수은하고 백제 때 왕이 박사하고만 연결시켜버리면 일본 정신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호남에서 영암에서 전라도에서 나왔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 작업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영암 사람들이 출세해갖고 자기들이 했단 말을 하기 위해서 왕이 박사하고 수은하고를 연결시킨 작업을 다 영암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은하고 왕인하고 연결되면 일본 정신 뭐예요? 없지. 다 호남 정신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단계적으로 연구해 나간 분토를 지금까지 지사하다가 장관했던 영암 전 지사 누구요? 전성홍 씨 중심으로 해갖고 그 전성홍이 자꾸 그냥 맨 영암 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 정신이 바로 한반도에 들어갔던 우리 정신이 즉 한국적 혹은 아시아적 민본 정신이 난리를 통해서 일본을 받으려고 특히 대계를 통해서 들어간 거 21번 요구를 거쳐버려갔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여기서 한 번쯤 시작해야 할 때가 됐지 않냐. 그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분명히 학풍이 만들어져야 겠다. 그러다 보니까 무두산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 시학 이론을 정립하셨던 범대순 선생, 유교, 불교, 도교까지 합쳐갖고 우리 전통 문화를 동양 문화하고 연결시킨 작업을 아주 정성껏 고생해왔던 그 안방훈 선생 직계 후손인 안진호 선생,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최재일 선생하고 박광 선생하고 요 전남대학의 4분, 조선대학의 2분 하면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이쪽 지역이 말하자면 무진주라고 하는 전라도에 있어서 그 6분의 어른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실제 그분들이 만들어놨던 그 업적들, 문화적 업적만 정리해 나가도 엄청난 힘이 모아들, 자연히 모아들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누구 대통령 나고 정치한 사람들 뒷사람이 나고 다 깨졌다 그죠. 그것들을 한 번쯤 작업 올려나가려고 하면 저로서는 적어도 5월 달에 이 일을 시작하려니까 성모하고 병교하고 너희들 내려와. 그럼 여기서 어른들하고 모셔갖고 여기 시작해. 그 집을 시작한다 보면 적어도 그것이 얘기가 된다고 할 때 그 문제에 필요한 대로 제 사지에 털어갖고 한 돈 1,000만 원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고 내가 돈이 많더라도 혼자 아니면 안 되니까 야 내가 시작 돈으로 1,000만 원 내려니까 다 모금해. 각자 그러면 10,000원씩이라도 다 내라. 그렇게 하고 시작하면 여기서
우리 돈으로 다시 옛날 광주 고모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 광주 유지가 50명이 모아갖고 그때 시작한 것이 광주 고모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와 같은 뜻이 여기서 다시 새로운 학풍 만든 작업이 저 화담사 지역에서부터 이루어지면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 작업을 핑계 대고 이번에는 잠깐 그 각오하는 서야구 계기로 내일은 서야구 계기로 그 뜻을 일하기로 하자. 그 대신에 맹세코 하늘을 두고 맹세코 우리가 저거로 양호남 시부방과 어디 기다리면 광나장탕 뭐라고 또? 완남해입니다. 이 광나장탕 완남해요. 안다네. 전주 완남 예. 완은 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완남이 해입니다. 완남해 해. 그 이쪽에 반도의 제일 끝에 진짜 순수한 단군 사상을 가지고 마지막 지켜왔던 뜻이 여기 바로 말하는 삼한이라고 하는 한이라는 이름으로 조라고 하는 이름이 한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져갖고 여기 남은 것입니다. 중요한 뜻을 아시까 합니다. 그래 보자면 우리가 꼭 전자하고 한자하고를 그냥 원수를 만들어갖고 그 열강 만들어놓고 있는데 조선조자는 뭐냐면 열집 날일 열집에다가 여기다 다룰자가 한자가 조선조자입니다. 다룰자는 요 다룰자 뭐냐 고기육자요. 네. 그 다음에 한자는 무엇이냐 그러면 열 날일 열집에다가 여기다가 가죽이자요. 가죽이자요. 가죽이자는 뭐예요? 짐승 잡아갖고 껍질 안 뺏기고 그대로 받은 것이 한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열심 날이 열심히 온 동방 해안요. 태양을 향해서 깨끗이 고기를 정리해갖고 바친 것은 젖자고 산채로 해갖고 그대로 바친 것은 또 죽인 놈 잡아갖고 그대로 껍질 안 뺏기고 그대로 바친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한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엄밀히 보자면 가장 생동하고 있는 제사는 한이요. 깨끗이 정성들하고 좋게 정갈하게 차린 제사는 조여요. 이거 두 가지다. 뜻으로 보자면 하늘 뜻 받던 점에 있어서는 조랑 한이나 한 끄텅인데 조와 한을 그냥 원수를 맺자고 조와 한을 그냥 한자 그 연기를 하는 쓴 놈은 못난 놈이고 절자 쓴 놈은 저 공산당이고 이렇게 민족문화 핵심 갈라붙단 말이에요. 그 저희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한하고 조는 하나야 대충 만나요. 여대목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쓰겠다 생각합니다. 그 중국에서 나온 어떤 돈 책이 있어요. 그걸 옛날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갖고 빌렸는데 그거 보니까 절자하고 한자가 바로 뭐냐 하면 아시아 민족, 아시아 거대한 땅 속에서 동방에 해 뜨는 것을 숭상하는 제일 선두적인 민족의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절자가 한자가. 그 대목을 설명한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서 그 책은 못다가 말하자면 서석동 구석지사에 실화가 나왔습니다만 그 대목을 읽으면서 줄쳐가면서 보다 보면 우리 것을 찾는 자존심을 회복할 때가 됐는데 학자도 안 키워놓으니까 제사만 지내고 그냥 끝나고 가본단 말이에요. 돈 참여했다고 참여비만 받고 그냥 가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살려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너무 얘기가 안 나갔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렵니다. 이제 50페이지 넘어가서 시간이 남은 동안에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전체 흐름이라도 간단히 설명을 해갖고 여러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첫째 보자면 이것도 역시 기승전결로 나누어 봤습니다. 50페이지 공자가 큰 중시 하기죠. 공자께서는 대단히 중요시한 것이 뭐냐면 배웠으면 그것을 실천해란 말이에요.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옵니까? 무덕.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 그 경전 속에서. 이 교수 어디서 나와? 논어에서 나오지. 학이 제일 처음에 배워갖고 그다음에 써먹다 보면은 너무 못 알아먹는데 나 혼자 아한테 기분이 좋지. 그 하기 싫은 게 열어와. 나는 호스러워야 알아. 너희도 모르지?
근데 그 다음에 나 혼자만 알면 쓰겠냐? 친구하고 같이 하라. 같이 뭐하고 친구가 뭐하고 같이 공부해. 그렇게 이제 혼자만 포스로만 나가도 다 뭐하고 뭐요? 유인자 온망. 앞에는 그러니까 유부자 원방년 부력 앞에는 여러 안돼. 두 번째 뭐야? 나고와요. 이제. 나고 여러 그까지만 하더라도 동기가 막 적극적으로 나와. 그 다음에 내가 다 안 다음에 깨닫고 있는데 남은 못 알아듣고 나를 무시하고 있어. 그러면 난 속으로 다 알고 있다. 그 다시 말하는 놈이 내 끝뜻을 못 알아먹어도 내가 화가 안 나고 참고 좀 기다리면 이게 내 따라올 때가 있겠지. 그거 참고 있단 뭐예요. 그것은 참 지금 문제 아니냐. 이 대목까지를 연결시켰던 대목을 예, 제일 먼저 너는 제일 처음에 배워서 익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논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목을 다시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서 설명하신 양반이 누구요? 율곡 선생이 어디 경몽력이 제일 처음 뭐예요? 은행가제 비학문이면 무리. 예? 소위 학문자는 10기 이상 열공을 쌓아야 그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인생 4세 해서 이 생자가 나 생자가 사생자예요. 죽을 때까지 살아. 4세에 태어나서 비학문이면 비학문이면 그 말 뭐냐? 학문이 없으면 그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비학문은 뭐예요? 물어서 배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배워. 학문은 물어서 배우는 것이죠. 물어고 배우고 나고 자기도 깨달아주고 그러면 자기 알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야지. 물어서 깨닫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 요 내용이 보자면 너는 제일 처음에 하기 시습지 불용 여러하보다는 사람이 태어나갖고 물어서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만 사람도 모른다는 내용이 좀 더 내 보기는 너너보다는 경몽요기를 제일 첫 구절이 더 훨씬 더 근본적인 지지에 접근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너너 시작에 하기 시습지보다는 인생 4세에 부학문이면 물어서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도 모른다고. 물어서 배워가면 나만 사람들은 거야. 너도 배워가고 다 우리가 사람으로 해나간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배움을 통해서 인류 공동체 만들어가는 뜻은 야 니가 무식한 놈들 나는 아니 니가 모르지 그 혼자 안다고 해서 누가 독조는 경제의 공자님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포용하는 의미가 경몽요기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말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시 말하자면 50페이지 시간 좀 남은 동안 말씀드리면 50페이지 제일 처음부터서 배워갖고 못 써먹고 세상에 봉사하지 못하면 그 뭔 짓거리냐. 그 대목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어디가 있냐. 그러면 여기서 세상에 50페이지의 6째 줄 보자면 지질이 공부한다고 해갖고 맨 당단당단 해갖고 죽은 글만 배우고 앉았다. 그 대목이 말하자면 6째 줄, 5째 줄 보시다. 중용지도는 부치 용내 연구적이다. 너한테 빌려다가 공부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용내란 말이 빌려온다 뜻을 보시다. 또 야, 부치 용내, 예, 배송적. 그리고 또 하나는 딱 글자가 머릿속에다 넣어갖고 엎어놓고도 뒤집어놓고도 저 끝에부터 달달달달 내는 거. 이것이 중용하자는 거. 중용은 칙자 유식은 치기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과 써먹도 못하면서 안 치기 아니라고 죽을 거 생각하고 안 머릿속에다 때려박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여과 독사서 글을 읽기는 읽었는데 써먹도 못하고 죽은 글을 읽은 것이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응용을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 폼 잡느라고 읽는 것이다. 이 대목이 말하면 중요한 대목이 바로 독사서. 책을 읽기는 읽는데 살아있는 글이 아니라 죽은 글로만 읽는다고 하죠. 지식 안 치려고 포장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있는 동안에 있어서는 독사서만 한다면 맹목지파 중용적 인이 그래갖고는 인이를 갖고만 떠들고만 다니면 안 치기만 하는데 써먹을 뿐이고 그 내용은 인과 이의 본래 살아 움직이는 도움이 되는 것들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맹목적으로 인과 위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여 라고 해갖고 인과 이를 중용의 인과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인과 성을 정성을 받아들여 가지고
제 실현 중에 있어서는 실천하려고 할 때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해본 바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이거 나온단 말이죠. 생반갱투 한단 말이에요. 남이 해놓으니까 그대로 갖다가 안치기 하는데다가 그 인용해서 써먹고 있어. 그러나 실천적으로 지가 해갖고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단지 나무 경험을 갖다가 알도 모름성 지가 안치기 해갖고 빌려다가 써서 앞에다 허세로 걸어놓은 것이지. 이거 말하자면 중요한 단어가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생반경투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유학이 갖고 있는 큰 병폐가 뭐냐 하면 주작권 갖다가 안치기 운동안에 어떤 점에서 경상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이 그죠. 안치기 갖고 거기다 걸어놓고만 앉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고 한 것이 없어. 그래서 말하자면 생반갱투하는 방법으로 중용을 받아들여서 쓰겠냐. 중용은 알도 모름성 안치기 농각 갖다가 지가 한 것처럼 갖다가 걸어놓고 붙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생반경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가 알도 모름성 안치기고 실천한다고 옮겨다 놓으면 어쩌냐면 그 결과는 취성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성사 일을 완성한다고 할지라도 지가 경험해서 구체적으로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좋은 작품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사가 부족하고 일을 낸더라도 지가 경험해갖고 구체적으로 알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폼만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 설명했는 대로 성사 완성했다고 해도 지대로 안 되고 곧장나 잡는단 말이에요. 부족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성공도 못하고 말아버리면 폐사가 되죠. 이 일이 그르쳐질 뿐만 아니라 일이 그르쳐지면 그 다음 일도 안 되어버릴 정도로 피해를 잠재화시켜갖고 남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말하자면 여기 적어도 중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여기 진지에 살아있는 지혜 실천을 통해서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식이 있어야지 있는 대로 약간 생반경투에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 말하자면 제일 처음에 나왔다는 하기총 하려면 철저하게 하기총 해야지 적당히 안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제1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앞에 있는 것을 그래서 기꾸로 설명한 것이 어디까지가 들어있냐 하면 폐사까지 해봤자 지가 하지 않고 폼만 잡는 동안은 그것들은 개판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자면 9줄까지가 기구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송양공이 제환공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자기도 내가 한번 자기도 태왕이 한번 되어갖고 이 위나라고 주나라 보시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천자 모시고 두 번째 폐왕이 될 꿈을 송양공이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관한 송양공은 제환공 다음에 제환공이 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거기 써져 있는 대로 보자면 PG 뭐 이렇게 쓰는데 제환공 때가 600 BC 679년에 제환공했다 한다면 송양공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한 것이 언제냐 그러면 679년에서 40년 떨어진 637년에 나도 한번 폐왕이 한번 되어봐야겠다 그래갖고 주장했던 것이 거기서 이제 어서 그래서 규구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와라 그래갖고 자기가 대표가 되어갖고 일렬을 서서 자 천자한테 인사를 하자 그러고 하려고 이제 앞장서서 갔단 말이야. 그런데 딱 뒤를 꺼놓고 있었던 저 천하라 사람이 뭐라고 있는데 천하라 사람이 와갖고 니까지는 뭐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앞장서갖고 제가 폐왕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송양공을 천하라 군대가 와갖고 체포를 해버렸단 말이다. 그 대목이 두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씨가 지도를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법제사 책을 갖고 나서 또 무겁게 못 듣고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참고로 알아두죠. 춘추 시대에 춘추 5패 전국 칠국 때 춘추 시대에 제일 큰 나라가 어디냐면 산동반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나라 뭐요? 제나라입니다. 네. 제나라가 그때로 제일 토지도 많고 인구도 많아. 그러니까 제나라가 천자를 모시고 있는 방 소속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예요. 그 제나라의 환공이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와서 천자 모시고 거기서 이제 회왕이 됐지. 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전부 남은 이 열국들은 나도 한번 폐왕이 되어보란다. 그래갖고 몸부림쳐갖고 폐왕 주도권 잡기 위해서 일종 국제정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사람 모으고 흩어지고 했는데 그때 송양공이라는 사람이 바로 거기서 송나라의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송나라가 어디냐 하면 송나라가 바라면 제나라가 바로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제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에서 그쪽에 이제 제 환공 뒤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전부 준비를 싹 했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너는 송나라는 우리 초나라에 비면 세 발을 피다. 근데 니가 주도권 잡으려게 내가 있는데 그래갖고 와서 송나라 초나라의 초왕이 와서 느닷없이 가갖고 그 아까 송양공을 앞에서 갖고 우리 표왕이 돼갖고 천장 가자고 떠들고 있는데 군대가 뭐라고 송양공을 잡아버리고 체포해버려. 그렇게 되니까 그 송양공이 중심이 돼갖고 맨들었던 송씨가 이제 두 번째 폐왕이 되려고 했던 꿈이 다 깨져본다 그 말이야. 그래갖고 잘못하면 이제 끌려갖고 송양공이 죽게 생겼어. 그렇게 송양공은 이복 형인 그 송나라에 있어서 그 왕자입니다. 왕자가 공자인 이 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초나라를 따뜻 갖고 방법을 빼내서 그래도 천자한테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폐도를 실천하자고 해왔던 사람인데 죽이면 쓰겠냐. 그래갖고 꽂혀갖고 결국은 말하자면 공자 모기가 초나라 누구 왕을 이름 적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초나라 왕을 따뜻 끓여갖고 이제 우선 잡혀가는 송양공을 빼와요. 그래갖고 다시 양공을 돌려갖고 송나라의 그 왕위 지위는 유지하도록 해서 임금 자리에 다시 돌려오도록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 동안까지 그 후부터 그렇게 한 40년 동안에 초대 폐왕이 재환공이 된 다음에 이대가 못 나와. 그렇게 서로 지금 폐왕 되려고 지기들끼리 싸우고 다니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센 놈이 누구냐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큰 세력을 가진 놈은 제일 남쪽에 있는 초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남쪽에 있는 초나라는 북쪽에 있는 중원에 비해서 거기는 다시 말하면 북쪽은 뭐냐면 한강 수면이고 남쪽은 양자강 밑에 그 밑에는 더 미기어잖아요. 그렇게 초나라는 중국 본토의 입장 보자면 여기서 야만인이죠. 야만인들이 너희들이 감히 여기서 하자면 폐왕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송씨 입장에서는 야만인 놈, 늦가지 놈새끼들이 뭐하냐고 했는데 세력은 저쪽이 초나라가 크니까 잡아다가 말안 좀 죽여보라게 그래갖고 살려줘. 그렇게 돌아가갖고는 결국은 아까 말한 송양공이 나라로 돌아가갖고 지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갖고 송나라하고 초나라하고 다시 한번 붙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가 깨판이 안 돼. 그렇게 된 게 그 다시 한번 쳐들어가려고 했다가 다시 초나라가 쳐들어가고 쳐버린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가버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해갖고 그 초나라한테 붙어갖고 있는 자기를 똥집 막까지 맨들어버린 정나라를 휘어잡아갖고 요 새끼들이 정나라가 붙어갖고 초나라한테 붙어갖고 알랑거리니까 초나라가 우리를 무시해갖고 송나라를 치려고 한다. 그래갖고 정나라를 거기 써져 있는 대로 보자면 정나라를 바로 송나라에서 아까 양공이 쳐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초나라에서 정나라 어째 살랑 거치고 초나라에 붙어버려야지. 초나라에 붙어 누구 여기 어떤 양반이
요새 출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 데 없으니까 결국은 안철수한테 붙어서 안철수가 결국은 요새 윤누구한테 붙어버리니까 곧 따라가고 있다가 정치 생명 끝나본 양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정나라가 너무 이제 천하라고 짜갖고 다시 주도권 잡으려고 하니까 부해가 난 게 요 새끼 병자. 그래서 송나라가 부해가 나니까 정나라를 공격해갖고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정나라를 쳐들어가려고 송나라가 쳐니까 정나라가 갈 데 없으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 그러면 천하라에 붙어갖고 천하라가 붙어서 사람들 모아있는 데서 그동안에 송나라가 지가 다시 말해 폐주를 하려고 했지만 땀이 못 되니까 내가 감히 천하라를 맹주로 추천합니다. 그래갖고 맹주로 천하라를 아마 초장왕이 있을 겁니다. 천하라를 맹주로 해서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보기 싫은 게 천하라하고 송나라하고 붙으면 송나라가 천하라 못 해보니까 송나라가 천하라를 못 건들고 그런데 붙들고 있는 정나라를 처벌해갔다 그래갖고 군대를 동원해서 정나라를 기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나라 입장에서 살라니까 다시 천하라에 붙어갖고 천하라를 맹주로 하자 그래갖고 사람들 있는 데서 쥐가 천하라를 맹주로 추대해 가면서 거기서 맹주로 붙어갖고 천하라도 붙어갖고 천하라 패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결국은 송나라에서 양봉 집안 형님 하지만 이복형이 되어 있는 거기 있는 대로 나왔던 대로 여기 공자 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송양공의 지갑지가 원래 그 왕 직위에 오르기 전에 아마 자궁각시 됐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처음에 직위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얻었던 부인한테서 난 쉽게 말하면 송양공의 이복형이야. 이복형이 언제든지 양공 이복형이 뒷바라지를 해갖고 결국은 양공도 키워주고 송나라 위신도 세워주고 한데 단지 그 사람들 속으로 보기에는 천하를 무시했는데 힘은 천하를 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나라를 치려고 하면 정나라는 천하에 붙어갖고 그래서 마지막에 천하라하고 송나라하고 둘이가 마지막에 붙게 돼갖고 50페이지에 밑에 줄을 합니다. 송나라하고 천하라고가 바로 홍수라고 하는 큰 강변에서 붙게 됩니다. 그 지도책 가려 그냥 그물같이 서져 있는데 그 홍수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치를 딱 설명하기 어려워. 그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어느 쪽이냐 그러면 옛날로 말하자면 황하에서 나오는 황하 작은 줄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송나라하고 천하라고가 붙으려고 하다 보니까 붙어봤자 송나라가 천하라 상대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그때 다시 공자 모기가 다시 말하자면 송나라의 양공 이복형이 나서갖고 다시 따둑거려서 이 천하라 따둑거려갖고 천하라 군대보다가 비교가 안 되니까 싸우도 않을 것이니까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천하라 군대를 달래버리고 뒤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무서우니까 안 나타나고 돌아서서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럼 송나라가 천하라에 대한 얘기가 너희는 남방 미개한 것들이 우리하고 맞먹으려고 그래갖고 거기다 약올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송양공이 천하라하고 붙으려고 할 때 또 다시 싸움은 지지만 기세는 올려야겠다. 그래갖고 그 대목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51페이지 넷째 줄 쪽에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셋째 줄 나옵니다. 인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깃발에다가 금술로 수를 나갔고 인이의 깃발을 들어갔고 우리는 송나라는 인과 의를 통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천자를 모시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 너희같이 천하같이 비견 야만 국가가 아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인의를 통해서 우리 중국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갖고 있는 것이 바로 송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인의 깃발을 들고 적이 나타나도 죽이지 마라. 그래서 패전당했다는 내용이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뭐냐면
명목은 다시 말하면 인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덕국가다 내세워놓고 속으로는 힘은 없으니까 상대방 약을 올리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다가 속나라는 이제 다시 말하면 초나라는 야만 국가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면 인의 깃발을 들고 들어가면 초나라 사람들은 야만이니까 우리 인의 깃발에 감동돼갖고 꼼짝 못하고 우리한테 질 것이다 그래갖고 인의 깃발을 들고 가면 인의 깃발이 무슨 심통방통은 신비한 힘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대목이 설명한 것이 넷째 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소홍양봉이 옛날 인의 깃발을 갖고 해보다 하면서 전쟁 모의도 본 사람이 인의 깃발을 들고 가면 인의 속에 미개인들은 복종 것이다 그래갖고 인의 깃발을 들고 쳐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얘기는 넷째 줄에 나오는 대로 역시 생방경투라는 데 똑같습니다. 해보다 하면서 인의 깃발만 들고 가면 이길 것이다. 그 쳐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앙창 깨져버린 과정이 설명이 되는 것이 어디까지 있냐? 그러면 51페이지 밑에서 5째 줄까지가 밑에 7째 줄까지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50페이지 9째 줄, 10째 줄부터 시작해갖고 송양공 얘기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는 직사르게 깨져갖고 결국은 글로 말미암아서 오페 폐왕의 지위 올라가기 캥이는 겨우겨우 지금 목숨 못하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초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방어하려고 하다가 도망가다가 화살 맞아갖고 겨우겨우 피해서 목숨만 유지해왔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인이 허세만 갖고 내세우고 싸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여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승구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 승구는 바로 50페이지 딱 가운데에 있는 대로 송양공이 폐주가 되려고 했다가 깨져온 과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세워갖고 인이 깃발을 들고 댕기다가 마지막 갖고 저 도와주려고 했던 지금 종영 집안 이봉 형부터 시작해갖고 충신들보다 전부 화살 맞고 다치고 병신 돼갖고 초나라한테 송나라가 아주 죽살 나버린 것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시 말하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춘추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말은 내세우기는 전부 천자를 모시고 이상국가 평화국가 맺는다고 말은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다 불량한 생각 갖고 지금 잘 살고 호강스럽고 사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0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서한 왕조가 최주요적 가장 중요시 한 것은 뭐냐면 사회의 적폐, 사회의 쌓이고 쌓여 있는 폐풍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가 뭐냐 많은 땅을 가지고 부자되고 호강하고 사치하는 왕조. 다시 말하면 이때야말로 춘추시대 그때 봉건 왕조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극치가 되었던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이 서한 왕조에 있어서도 송나라하고 천하하고 싸움만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왕조들이 오로지 봉건 영주 내지 천자 모시고 사는 왕들이 바로 노래는 것은 뭐냐 백성만 관심 없고 자기들이 세력을 서로 간에 짜가지고 유지해가면서 큰 부를 누리고 사치하고 호강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바로 말하자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겉으로는 고상하게 고대국가 평화국가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건 썩을 대로 썩은 봉건주의의 잔재 내지 말하자면 민본주의가 아니라 왕본주의의 봉건주의 부정부패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뻔때기로 보여주는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51페이지 밑에서 8절부터 시작되어 나가는 서한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말로는 천자를 모시고 있는 왕국입니다. 말로 천자를 모시고 있는 이상국가라고 해놓고도 속으로 그 사람들 노리는 걸 보이고 천자하고 그 밑에 알랑거리고 있는 봉건 영주들만 중심으로 해서 잘 사는 체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고대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한말로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고대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 중심 노예경제 사회에 있어서의 양반 내지 불평등 사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그동안에
썩어들어 가면서도 체면을 유지하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말해 고대국가 부패상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51페이지 밑에서 8줄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셋째 줄까지 혹은 그 밑에 줄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기승전결로 딱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명목상 말씀드리면 체제적으로 볼 때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 결 부분으로 넣어야 할 것은 어디까지 될 것이냐 그러면 52페이지 여기서부터 셋째 줄, 넷째 줄부터는 원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대로 원제, 그 넷째 줄 원제가 나오고 그 위에 가서 보자면 헌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바로 말하자면 옛날에 서한, 하지만 서쪽에 그 서쪽과 연계되어 진시황이 진나라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다스렸던 대로 봉건 국가에 있어서 그 계급적인 왕조 중심적 지배 체제가 당시 그때만 해도 얼마나 썩었던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썩었던 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런 것들이 그 대목에 말을 좀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말로는 그것이 공자님이 설명하신 대로 유학의 이익인 대로 인과 이와 백성들을 옹호한다는 내용을 내세워놓고 그러면서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왕권과 관련되어져서 부와 쾌락과 토지경병을 내세우고 있는 고대의 왕조적 부패사회의 가장 전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들을 고쳐나가려고 할 때 실을 말하자면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중용의 정신은 적용되기가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지금 불분명한 내용이 조심스러운 내용이 있어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내랍니다. 52페이지 위에서부터 넷째 줄부터 보십시다. 이때쯤 되면 임금 밑에 알랑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실권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 넷째 줄을 따니 인위 환관이 소권육지친하고 소권육지친이라는 대목이 나오고 두 번째는 무혼인지가가 나오고 세 번째에 있어서는 최가진가고 그 다시 말하면 신뢰 받았던 요새 말하면 밀신자는 사적으로 말하면 지금들이 짝짝꿍 해갖고 부패 세력입니다. 부패 세력들이 모아가지고 지금들끼리 군사권까지 참여해가지고 그다음에 환관들이 참여해서 이 부정부패가 극도에 치였던 사실입니다. 중용을 내세우고 있을 때도 보자면 많은 중용 내세워놓고도 부정부패가 극도에 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지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해서 오만 사전 다 찾아봤지만 못 찾고 제가 저 지원동에 있는 책 거기 정보 사전들 못 가져오니까 못했습니다만 넷째 줄에 있는 52페이지 넷째 줄에 있는 대로 보자면 환관의 소권육지친 대목이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환관은 무엇이냐 하면 정확히 말하자면 저 숙녀분들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은 불알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죠. 고자죠, 고자. 네? 고자. 말이 고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다 짜갖고 한 놈들은 전부 고자 아니거든. 가짜 고자들이 수없지만 해. 가짜 고자에서 나온 놈 새끼들이 진짜 새끼라고도 아니고 가짜 새끼도 아니고 요것들이 바로 말하면 소권육지친이라는 제재를 해갖고 가짜들 연결돼갖고 전부 다 왕권 주변에 부패세력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런 대목들이 바로 소권육지치다가 더군다나 환관이 장가도 안 가고 각시가 나 있어요. 그것들이 말하자면 무혼인지가를 구성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놈들이 딱 연결돼갖고 뭐냐면 가신 가고지친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가신 가고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당 짜갖고 만들어내는 부패세력이란 말이죠. 오늘 어떻게 보자면 현재 지금 저 용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대한 조직들 속에 여기 비슷하게 보자면 이 가신 가고 하고 그다음에 무혼인제도 하고 소권육제도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지금 대통령의 주임하신 양반은 정식 부인이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 확신을 모르지만 지난번 소개된 거 보자면 그냥 많이 유남계 씨 이거 첫째 부인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나라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이냐. 아들 지금 자식들 없어 명무사에 있는지 어디다 놔두고 안 나타나는지 몰라.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질 때 그와 같은 것들은 말하자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부패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사이비 권력자들이 나하고 부정부패하다가 보니까 글로 말미암아서 그 춘추 정치의 춘추 국가의 말기에선 국가가 사회가 아주 썩을 대로 썩어갖고 망해가고 난리가 나기 시작했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지금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이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다음 시간은 아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해갖고 그것들이 어떻게 바꿔지는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대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시면서 보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공수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예, 승합차 준비해 놓을게요. 2대, 20분 정도는. 예.